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또 이어서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로 2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하는 거야. 국내 민족운동. 20년대 주로 해외 민족운동은 상해정부, 만주 무장투쟁과 통합운동, 노인당과 의열단, 애국단은 뺀 거야. 30년대로 주로 나오니까. 민족유일당운동이 주로 20년대 해외다. 자, 국내. 자, 31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민족운동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우리들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선무가 되고 가장 성결의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교육, 여기서 힌트지. 왜냐하면 알고야 움직일 것이요 알고야 일할 것이며 안 이후에야 정치나 외교도 발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나 외교도 교육이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할 것이니 교육은 우리의 진로를 개척함에 있어 유일한 방편이요 수단임이 분명하다. 일제강점기를 전제로 할 때 교육운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데 풀어보시면 1번 2차 조선교육령으로 한반도에서 대학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개되었다. 2번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일원식이라는 구호와 함께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3번 한규설, 이상재, 윤치호 등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4번 이 운동의 결과 조선인에 의한 최초의 밀립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선택지도 읽어보니까 결국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어보는 거네. 20년대 초야. 20년대 초에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실력 약성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학 설립운동 이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죠. 20년대 초 교육운동 아니야? 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하는데 내용적으로 틀린 건 몇 번이다? 4번이죠. 뭐 4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건 맞긴 맞는데 조선인에 의한 최초의 밀립대학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이 운동을 탄압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밀립대학이 설립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설치는 맞긴 맞는데 내용이 틀린 거지. 그래서 조선인에 의한 최초의 밀립대학이 아니라고요. 총독부가 설치한 회유책으로 설치한 대학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32번. 다음 같은 상황 하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드린 거. 1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을 크게 성장시킨 일제는 전쟁 후 한국의 상품 수출과 자본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24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가 없어진다는 소식은 한국인 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그래서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해서 일어난 민족운동이 뭐다? 물산장려운동이라고 빨리 알아맞혀야지. 그래서 20년대 초에 전개된 두 개의 대표적인 실력 양성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래서 그거 두 개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20년대 초. 이거 평양에서 조만식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맞죠? 평양 조만식. 그 다음에 민족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려는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이었다. 맞는 것 같은데? 3번 주로 자본가 중심의 경제구국운동이었다. 4번 민족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도 적극 참여했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 중심의 경제구국운동이고 그래서 기업가 중심, 이제 자본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비판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지. 그다음에 33번.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일부 내용이다. 그럼 그만 읽어야지 뭐. 치안유지법이라고 가르쳐준 순간 이거 몇 년대구나. 20년대구나. 20년대. 근데 그거 계속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거 아니라도 국채를 변역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그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문장. 그런 사람들은 처벌한다는 내용. 치안유지법 1920년대. 근데 이 단체와 관련 있는 거. 그럼 뭐야? 국채를 변역, 사유재산을 부인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일까? 공산주의 단체라는 얘기지.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특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사회주의 세력 물어보는 거야. 국산품 애용해서 민족자본을 육성시키는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이 두 운동은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으로서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운동이다. 틀렸지. 선실력 양성 후 독립. 그게 바로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이지. 노동자 농민 중심의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주도했다. 이게 답이죠. 노동쟁이 소작쟁이. 그래서 1920년대부터 그것도 초부터 뭐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것도 당연히 정리해놔야지. 그래서 이거는 농민운동, 노동운동 말하는 거야. 자, 이건 주로 누가 주도했다? 사회주의자들이. 밀리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정리운동은 주로 누가 주도했다?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운동이다. 실력 양성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죠. 뭐 국내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에 따라 고려공산, 이거 왜 틀렸냐면 해외 공산당이 고려공산당이고 국내는 무슨 공산당이라고 하셔야 된다? 조선공산당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운동,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 또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운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공산당은 해외에.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십니다? 3번. 34번. 1920년대 농민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20년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농민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어 운동을 벌였다. 조선노동공제회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조선노동공제회. 이게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단체다. 20년. 그래서 조선노동공제회. 그래서 이 단체는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를 주도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2년에 조선노동연맹회로 발전하는 거죠. 조선노동연맹회로 발전하는 거죠. 연맹회. 22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4년에 조선노농 총동맹이라는 걸로 발전하는 거지. 총동맹. 24년.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노농 총동맹이 27년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조선 농민 총동맹하고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27년에. 그래서 이때부터 두 운동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전에는 결합됐다가.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노동공제회가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운동단체다. 이건 전반기에는 주로 생정권 투쟁 중심이었으나 점차 항일구. 맞지? 전반기에는 생정권 중심의 투쟁, 20년대 후반 이후 30년대는 항일운동으로 확대. 처음에는 두 운동이 결합, 그 다음에 점차 분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로 혁명적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혁명적 노동운동은 후반기의 상황이다. 전반기가 아니라. 그래서 혁명적 적색 농민 노동운동은 후반기. 그래서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로 가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렸어. 처음에는 두 운동이 결합되어 전개됐으나 점차 분리되어 갔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35번. 다음과 같은 소작쟁이가 발생한 시기의 농민운동으로 맞는 것은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 소작쟁이. 뭐 연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 연도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야. 23년. 그러니까 전반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바로 암태도, 무안군 암태도 소작쟁이. 기타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속 농장 소작쟁이, 부리흥업 주식회사 소속 서선농장 소작쟁이, 이런 것들이 나와. 그 중에서 무안군 암태도 소작쟁이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이거는 연도가 안 나와도 반드시 20년대 전반으로 간다. 20년대 전반. 자, 맞는 것을 고르면 소작인 조합이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어 나가는 시기는 후반기부터다. 후반기. 틀렸다. 주로 생정권 투쟁이 중심이다. 전반기는 생정권 투쟁 중심. 이게 답이네. 맞는 거. 그 다음에 조선농민 총동맹이라는, 전반기에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조선노동공제회, 연맹회, 조선노농 총동맹. 후반기 때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혁명적 농민운동도 후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항군 남태도 소역쟁을 줬다는 거는 시기는 20년대 전반으로 가서 풀어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야? 맞는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죠. 1번, 3번, 4번 다 후반기로 간다. 36번 일제강점기 전개된 노동운동이다. 이 운동과 관련된 사실로 틀린 거. 문평 석유 공장 노동자, 그거 기억하고, 들이 촉발한 파업은 운수 노동자, 양복 가공 노동자, 인쇄 노동자, 짐수련 노동자가 동참하면서 확대되어 갔다. 파업 자금이 각지로부터 답제하였으며 격려의 전보와 편지가 빗발처럼 날아들었다.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연맹으로부터 위문단과 조사단도 원산의 속속. 끝났지? 원산의 속속. 이게 바로 원산 총파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1929년 원산 총파업. 그래서 대표적인 노동쟁이로 원산 총파업은 알아두시라고 했지. 원산 총파업. 연도까지 외우라고 그랬지 이거. 원산 총파업 1929년. 원산 총파업 1929년. 원산 총파업. 같은 해 뭐가 일어났다?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난 거 맞지? 광주 학생운동.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그럼 원산 총파업. 틀린 거. 1번. 일제강점기 최대 노동운동을 확대됐다. 2번. 영국계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인 조선 노동자를 구타한 것을 비롯되었다. 3번. 신간회에서 성금을 보내 지원하겠다. 맞지? 신간회가 지원하게 됐다. 조선노동공제회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20년이라고요. 이건 29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도할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과 관련 있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으면 가고 싸우자. 만세 조선운동. 이게 제일 잘 나온다 그랬지. 만세 나오고 자본주의 나왔어. 그래서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60만세 운동 물어보는 거지. 60만세 운동.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대로 좀 하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군이 가장 초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도는 좀 기억하라고 해서 1926년에 뭐야? 60만세 운동. 60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고 60만세 운동.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제일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도 같이 다니라 그랬죠. 26년. 그래서 정우회, 조선민흥회 이것도 같이 26년. 그 다음에 27년으로 간다. 27년에는 뭐다? 신간회 근우회지. 신간회하고 근우회. 근우회. 이거 27년. 이것도 당연히 정리해놔야지 제일 잘 나오니까. 신간회하고 근우회. 그리고 사실은 60만세 운동, 정우회 선언, 조선민흥회도 이것도 다 신간회 결성의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9년으로 간다. 29년에 뭐? 원산 총파업과 광주 학생운동. 광주 학생운동과 그다음에 원산 총파업.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연도를. 1929년. 자, 그래서 20년대 초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실력 양성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20년대 중반 60만세 운동, 정우회 선언, 조선민흥회, 신간회 근우회 27년, 광주학생운동과 원산총파업 29년. 그래서 원산총파업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야. 그리고 60만세 운동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자,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 자극받다. 이거는 3.1운동.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을 확대했다. 이거는 광주학생운동. 민족유일당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게 답이다. 그래서 민족유일당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 결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간회, 좌우합작으로 신간회 근우회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신기하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중대열 개최 후원했다. 이거는 광주학생운동. 그래서 이 신간회가 바로 광주학생운동을 후원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과 같은 주장의 영향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계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근데 사료지문편에 다 나와 있는 사료지문이니까 결론을 미리미리 내려놓으시란 말이야.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성질도 있다. 그러나 동맹자적 성질도 있다. 그들이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제휴하자.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럼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정우의 선언이야. 정우의 선언. 그래서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됐던 뭐다? 정우의 선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뭐 답은 뻔한 거야. 영향, 민족협동전선 일환으로 신간의 가족이 뛰었다. 이게 답이지. 1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운동이고, 자치운동을 전개해서 일제와 타협하려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지. 이 당시에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 내에서도 타협적, 비타협적인데 사회주의와 제휴하는 세력은 결국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이광수, 민족개조론,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천도교 신파 최린 등은 자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의 실력 양성운동에 주력했다. 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안재용, 이상재, 조선일보, 천도교파, 권동진과 사회주의 세력은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다. 자치운동을 배격하면서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독립을 추구했다. 이런 얘기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자치운동을 전개해서 일제와 타협할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자, 이거는 봐. 그 운동이 일어나자 거기에 배격하기 위해서, 자치운동을 배격하기 위해서 정우의 선언이 나온 거야. 그리고 결국은 신간의 결성까지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다. 4번. 신간의 해소에 관한 찬반 특파 시스의 해소하기 아니라고. 정우에서는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신간의 해소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신간의 해소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부 조직의 우경화 타협주의와 그런 모습하고, 그 다음에 프로핀테른의 구월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론은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39번. 다음은 어떤 단체 강령이다. 이 단체 활동 내용을 틀린 거.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 일치부의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지. 이거 신간의 강령이지. 타협적 자치운동을 배격. 조선인 착취기관 철폐, 폐지.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 실시 주장. 광주 학생운동을 계기로 민중대회 개최 시도.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서의 실력 양성 주장. 이거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고 얘네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신간회가 개성된 거니까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0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조선인에 대한 착취기관 철폐하라. 이거 알아두라 했지. 조선인에 대한 착취기관 철폐하라. 일본인 조선인민 반대한다.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실시하라. 사상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라. 타협적 잔치운동은 배격한다. 이게 바로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이다.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 또 물어보는 거다. 1번 정우의 선언, 민족 율당운동 등의 영향을 받았다. 2번 좌우합작으로 조직되었는데 본부 조직은 민족주의 세력, 지휘 조직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했다. 3번 1930년대 들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서 신간회 해소를 등했다. 틀렸죠. 신간의 해소로는 사회주의자들이 지회를 중심으로 제기를 하는 거야. 프로핀테른의 구월태제, 본부 민족주의 세력의 우경화 타협주의화에 반발해서, 자,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해소론 등장. 이거 아니야. 사회주의자들. 틀렸죠. 3번. 광주 학생운동을 후원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 다음 운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우리는 운동상 실천에서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할을 공고히 단결하여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힌트, 키워드는 2개야. 자매와 단결하자. 근우회야, 근우회.
여성단체. 그래서 여성운동, 좌우합작, 여성들의 좌우합작단체, 그래서 신간의 자매단체로 활동했던 여성 좌우합작, 근우회에서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1번 여성 좌우합작으로 조직되었으며 신간의 자매단체로 활동했다. 이게 답인 거죠. 근우회. 2번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순성여학교 설립을 정했다. 이건 대한제국 시기 때 찬양회라는 단체. 찬양회, 얼핏 말씀드린 적 있죠? 찬양회, 대한제국 시기 때 비밀결사로 조직다. 20년대는 비밀결사가 아니야. 주로 10년대지. 10년대 국내에서 여성 비밀결사 조직하면 그거는 송죽회로 가는 거야. 송죽회. 그래서 여성단체로 나올 만한 단체가 한 3개 정도 된단 말이야. 대한제국 시기 때 찬양회, 그 다음에 10년대 송죽회, 20년대 근우회. 물론 근우회가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는 기타 정도만. 20년대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했다. 아니라고. 물산장려운동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에 42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보통학교를 마친 나는 대구의 한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학교 선배들은 일본인 교사 모르게 여러 단체 가입해 자주공에 가졌다. 광주에서 이 운동이 터졌을 때 우리 학교도 동맹회였다. 광주 학생 동맹회와 광주 학생운동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광주 학생운동. 1번 일제의 차별적인 식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운동이었다. 2번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후원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틀린 것은 4번. 4번은요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단체야. 60만세 운동. 나머지는 뭐 틀린 게 없으니까. 4번은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학생단체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에 43번. 일제강점기 다음 운동을 전개한 종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잘했으나 못했으나 늙으신 어른들은 벌써 지나간 때의 어른이시오. 잘하나 못하나 새 조선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오직 우리 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조선의 소년들이여 우리의 운동의 뜻을 알자. 우리의 운동을 살리자. 그리하여 굳게 힘있게 자라서 씩씩한 일꾼이자. 소년들이여. 소년운동인가 보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소년운동을 전개한 종교단체는 뭐다? 천도교. 천도교 구체적인 내용은 소파 방정환이 나오는 거예요. 방정환. 소파 방정환. 그래서 소년운동. 소년운동. 기타운동. 소년운동. 천도교가 주도한 운동.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가능하고. 그래서 종교를 물어봤으니까 천도교 물어보는 거네요. 자, 민족주의 사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대종교. 제2의 만세운동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게 답인데. 신사참배 거부운동, 일제탄압. 이거는 기독교라고 그랬지. 기독교. 19년 만주에서 무장단체 의민단.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의민단은 천주교로 가세요. 천주교. 천주교 무장단체야. 의민단. 제2의 만세. 왜 그러냐면 제2의 만세운동은 그럼 60만세 운동 말한단 말이야. 제1의 만세운동은 3.1운동이고 근데 60만세 운동 맨 처음에는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고 그랬지? 근데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했다고 그랬지? 그 연대한 세력이 천도교 세력이거든. 그래서 제2의 만세 운동인 60운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면 천도교도 맞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으로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일제강점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공평!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 폐지,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줄쳐나 본단체의 뜻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선형평사야. 조선형평사. 백정들이 정기한 조선형평사. 조선형평사. 몇 년? 이것도 연도도 좀 알아두세요. 1923년. 조선형평사. 그치? 조선형평사.
소년운동하면 방정환, 천도교, 어린이날 제정, 어린이 잡지관행 등. 조선형평사 하면 1923년 어디에서? 진주. 이학찬 등. 어떤 신분이 주동이 되어서 만든 단체다? 백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전개했다? 형평운동. 저울과 같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의외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형평운동.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신분을 물어봤잖아. 여기서 본사, 그게 바로 조선형평사라는 거야. 1923년 조선형평사 형평운동 주도 딱 정리해놓고 누가 주도했다? 백정. 그래서 지금 신분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백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고려시대에는 화척, 양수척으로 불렸다. 맞지?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고 불린 거고, 총독부 일제강점기 때도 사회적인 차별받았지. 그래서 호족의 도한이라고 표시하고 붉은 점을 찍어 차별했다. 3번 저울과 같은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다. 그게 형평운동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1930년대 진주에서, 30년대가 아니라 1923년이라고요. 1923년 어디에서? 진주에서. 누가? 이학찬 등 백정 등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 자, 그래서 백정들의 신분 상승 운동, 형평운동. 그래서 4번이 틀렸어. 그다음에 45번 다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물산장려운동은 20년대 초로고라고 했지. 신간의 근후회, 신간의 같은 해, 신간의 근후회, 계속 신간의 근후회 27년, 정우의 선언 26년, 광주학생운동 29년.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정우의 선언, 기억 디귿, 니은이을. 20대 초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26년 60만세운동, 정우회, 조선민흥회. 27년 신간의 근후회. 29년 광주학생운동과 원산총파. 요 정도는 대충 외우시라고. 그럼 답은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40번. 다음 글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벌써 나왔지? 지금 한국의 형은 형체 무너졌으나 신만이 홀로 남을 수는 없는 것인가. 자, 1920년대에 민족문화수호운동과 관련해서는 역사 연구는 무슨 사학이 나와야 된다? 민족주의 사학이 나와야 돼. 민족주의 사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제일 잘 물어보는 거 맞죠? 박은식과 신채호. 등. 박은식은 뭘 조설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그 두 개는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지? 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그리고 그 한국통사에서 한 말이 뭐다? 나라는 형, 역사는 신. 혼백. 그래서 혼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한국통사에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혼사상 강조한 거야. 박은식 물어보는 거야. 1번 근대적 역사 방법론에 의거해서 갑신정변부터 1920년대까지 일제침략과 이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역사를 서술했다. 이 사람은 주로 근대사 연구에 집중했다. 갑신정변부터 1920년대까지 일제침략과 이에 근거한 독립운동 역사를 서술. 이게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태리 건국 상걸전을 번역 소개했다. 이거는 신채호지. 그래서 이태리 건국 상걸전 번역 소개는 신채호. 박은식은 서사건국지라고 해요. 서사건국지. 임시정부 독립신문 간행에 관여하기도 했고 임정 2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했다. 맞습니다. 이거. 10년대 상해에서 신규식과 함께 대동보국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47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벌써 나왔지? 아와 비아. 역사란 뭐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신채호지. 자, 신채호는 뭘 저술했다?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요 두 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지?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에서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한 거야.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 다음에 조선사연구초에는 무슨 제목의 글이 들어가 있다? 조선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 그거. 그리고 그 사료 지문이 나오면 그 사건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묘총의 난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묘총의 난을 평가하는 글인데
묘총의 난을 개경파, 서경파로 나눠서 김부식 등 개경파는 비판하고 묘총 등 서경파를 강조한 거지. 그래서 개경파가 이겼기 때문에 서경파가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대주의의 노예가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한 글이죠. 자, 그래서 이건 신채호 말하는 거야.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혁명선을 집필했다. 이 사람은 신채호네. 이게 답이네. 신채호. 조선사 연구 5천년간 조선의 얼. 이건 정인보다 정인보. 정인보. 주로 외교관계사에 주목하고 한미 50년사 저술. 이건 문일평이다. 문일평. 문일평. 4번 조선상고 사감을 통해 신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정했다. 이건 안재홍이다. 안재홍.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맞습니다. 48번 일제강점기 사학자와 그들이 주장한 민족정신이 잘못 연결된 거. 신채호는 난가사상, 박은식은 혼사상, 정인보는 얼사상, 안재홍은 조선심 아니지. 조선심은 문일평이죠. 문일평. 문일평. 그리고 이 조선심은 세종을 말하는 거야. 세종과 훈민정음을 말하는 거야. 신채호의 난가사상은 단군에서부터 화랑도로 이어지는 사상.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 자, 49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면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 민족의 애국심이 사라질 것이니 역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역사를 쓰는 사람은 먼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적고 정치는 어떻게 번영하고 어떻게 쇠퇴하였는지, 산업은 어떻게 융성하고 쇠퇴하였는지, 무공은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갔으며 그 문화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다른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를 서술해야 한다. 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다.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글. 독사신론의 일부 내용. 그래서 신채호를 물어보는 거야. 1번 주로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였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2번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혁명을 집필하고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3번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 등을 집필했다. 4번 천계소문전, 안중군정, 명림답부전 등의 영웅정교를 썼다. 이건 박은식이죠. 박은식. 익숙한 걸 더 외우라 그랬지.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을 저술했다. 그래야지 맞는 거야. 천계소문, 이건 연계소문, 천계소문전, 안중군전, 명림답부전, 발해태조 건국지 등등 동명성황실기 이런 것들은 박은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에 50번 다음 글과 관련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누구나 어릿어릿 하는 사람을 보면 얼이 빠졌다고 하고 얼고만 읽어도 된다. 얼 사상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다? 정인보란 말이야. 자, 정인보에 대해서 틀린 거.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했다? 틀렸는데? 그거 조심해서 읽으라고 했죠. 정인보는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한 사람이야. 1번 답. 광개토대왕 비문 연구에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 해석을 반박했다. 맞지? 30년대 문일평 안재홍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맞죠? 이거 조선학 운동. 몇 년대로 나와야 이거는? 30년대. 주도한 사람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3번 양명학자야. 이 사람. 동아일보의 양명학 연론을 연재하게 됐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박은식도 양명학자. 근데 그 사람은 유교 구신론이야. 그 다음에 정인보도 양명학자. 근데 이 사람은 양명학 연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뭐다? 1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까지만 풀고. 자, 1920년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1번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독립운동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민족주의 사학이 발달했다.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되어서 가계안을 제작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했다. 맞지? 1920년대 민족문화수호운동과 관련해서 조선어 우리말 연구는 조선어 연구회가 나와야지 조선어 학회가 아니라 조선어 연구회가 나와야 되죠. 21년에 그리고 가계안을 제정했다. 이게 한글날의 기본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계기로 조선학운동이 전개됐다. 이거는 30년대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지.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신경항파, 프로문학 등 사회주의 문학, 이것도 20년대 상황 맞다. 자, 20년대 문화하면은 사회주의 문학이 돼도 된다. 당연한 거지 뭐.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이 대두된다. 그게 바로 신경향파 이렇게 해요. 신경향파. 그다음에 카프. 이거를 프로문학이라고 한다. 프로문학.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약자야. 카프. 프로문학. 계급문학. 이거. 반면에 그래서 이제 문학계에서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대립이 심한 거야. 민족주의자들이 이 사회주의 문학과 대립해서 정기한 운동.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따로 국민문학운동이라고 돼. 국민문학운동이 전개되었다. 국민문학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요거 다 몇 년대로 간다? 1920년대.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몇 번밖에 없다. 30년대 사실 3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쓴 게 대충 1920년대 정리해야 될 독립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해외 상해 정부, 만주 무장수쟁과 통합, 노인당과 의열단, 그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 국내 운동으로는 밀립대학. 요건 좀 순서대로도 알아두세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60만세 운동, 정우회 및 소선민흥회, 신간의 근회, 광주학생운동, 원산총파업, 노동쟁이 소작쟁이, 조선공산당, 원산총파업, 소년운동, 형평운동, 민족주의 사하고 조선어 연구회. 그 다음에 무장투쟁도 있지. 무장투쟁. 이건 단체만 알아두라고 했지. 20년대 국내 무장투쟁 단체 하면 단체만 알아둬. 천마산 때 9월 천마산 때 보합단 9월 산대 요거는 몇 년대? 어디? 20년대 초 국내 무장 투쟁 단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어느 지역이 무장 단체 활동이 더 활발하다? 만주. 연해주. 여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이왕 공부하실 거 흐름상으로 10년대, 20년대, 그리고 20년대는 좀 이렇게 요거를 좀 근간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몇 년대? 3, 40년대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